안녕하세요. IT 창업 쉽다고 생각하면 흥거대학 진단을 연재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발 외주 미팅 시 이것만은 알아두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의 12월 미팅 내역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로는 개발 금액 지급에 대해서 그리고 개발 진행 사항 공유에 대해서 그리고 개발 결과물 산출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개발 완료 후 하자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2월 달에 그 미팅이 좀 많았었는데요. 연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동안 미팅이 좀 뜸했었는데요. 12월 달에 좀 몰리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개발 견적이라든가 개발 문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리빌딩 그리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도 있었고요. 그 외주업체 그 미팅을 제가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미 개발된 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같이 외주 개발사와 미팅을 하였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프리랜서로 제가 독립을 해서 개발과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종의 좀 이렇게 겹치는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의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로 이제 팀 빌딩, 이제 개발자 구인이라든가 뭐 기존에 개발팀이 있는데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 팀 빌딩에 대한 문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외주 견적을 받아왔는데 이 개발 견적 내용이 이제 적절한지, 뭐 내용은 이대로 진행하면 괜찮을지에 대한 이제 확인이라든가 좀 평가를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신규 개발을 할 때 이제 뭐 개발자 구인을 해서 진행을 할까 아니면 외주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 사실은 각각 서비스별로 그 정답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판단하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주 개발은 이제 끝났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외주사를 통해서 어떤 받아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고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의 계획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1년간 컨설팅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요 네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팀빌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개발자 구인인데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도 뭐 어떤 특별한 결론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개발자 구인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채용 사이트 같은 걸 자주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요. 끊임없이 개발자를 구인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미 뭐 업력이 3년, 뭐 5년 이상 되는 업체들, 또 뭐 끊임없이 계속 개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달 동안 같은 내역으로 계속 올리는 걸 보면은 아마 잘 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한 인력이 이제 금방 뭐 어떤 이유에서 다시 이제 퇴사를 하게 돼서 구인을 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비긴메이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든가 뭐 실제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팀원들을 구하는 이제 매칭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각기 다른 서비스를 하지만 다 개발자를 모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런 사이트는 사실 많은데요. 제가 뭐 이건 말고도 더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 정도를 제가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띄워봤고요. 개발자 구인하기 어렵다. 뭐 어디서 만나야 되냐. 만나면 뭐 어떠한 얘기들을 주고받아야 되냐.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가 IT 용어를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가 올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미팅 시에 이제 대표님들의 성향이나 뭐 어떤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서 각기 맞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있었고요. 우선 그것보다 이제 좀 기본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최소 업계 평균 수준의 연봉은 맞춰줘야 돼요. 뭐 투자금을 유치하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금액을 이제 월급을 깎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른 업체들 이렇게 업력이 있거나 아니면 없더라도 정말 많은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이직을 하려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도 아니 최소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개발자 입장인데 최소한 연봉은 맞춰줘야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지라든가 이제 편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회사만의 뭐 정해진 거 없이 막 개발자만 뽑으려고 그냥 그 좀 혈안이 돼 있는 업체도 제가 몇몇 개 뵀었어요. 예. 복지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뭐 대기업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수준으로 복지를 맞추는 건 당연히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이제 뭐 또 비용도 뭐 부담이 된다면 뭐 크게 돈 들지 않는 복지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뭐 주 4일이라든가 아니면 주 4일이면 또 너무 업무량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마지막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레저데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뭐 일정 금액의 뭐 레저비를 지급한다거나 이건 이제 다른 좀 큰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편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뭐 연차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날짜를 더 많이 쓰게 한다거나 그런 이제 그 뭐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 그 눈치를 최대한 안 보고 편의를 좀 봐주는 거를 신경 쓰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면 구인을 할 때 이제 개발자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명보다는 두 명을 뽑았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뭐 어차피 이제 서비스가 잘 되면은 그 개발자가 한 명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당연히 이제 뭐 비용이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됐을 때 또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늘려가는 게 뭐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력이 된다면은 이제 두 명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뽑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개발자로 어떤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에서 한 두 차례 근무를 했었거든요. 개발자 한 명이 있으면 일을 할 때 어떤 개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의논을 한다거나 어떤 뭐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없다와 차이가 엄청 이제 크더라고요. 대부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이제 일당 100으로 포지션별로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뭐 마케팅 한 명, 디자인 한 명, 뭐 기획 한 명, 뭐 영업 한 명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일당 100으로 하는 경우가 뭐 많지만은 이게 자체가 어떤 인력적인 이제 좀 리스크가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그래서 뭐 인원을 많이 충원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중급 뭐 고급 개발자 한 명에 이제 뭐 신입이라든가 주니어 개발자 이렇게 팀을 맞춘다고 해도 뭐 고급 개발자가 뭐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뭐 상의할 게 거의 없고 뭐 실력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예 개발 분야가 아닌 사람과 개발을 전공을 했고 경력은 많지 않더라도 정말 신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신입을 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케어하면서 뭐 교육을 조금 하면서 같이 끌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뭐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주니어가 꼭 나한테 정답을 말해주지는 않겠지만은 그 주니어한테 뭔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해답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어떤 동종 직군의 그 직원이 한 명 더,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이제 페어로 있는 게 좋다는 저 생각입니다. 개발자를 뭐 뽑아야 되는데 뭐 신입, 뭐 중간급의 3년차, 5년차, 뭐 10년차 어떤 직군을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일단 지원 자체가 많이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의 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스타트업의 뭐 대표님이라든가 뭐 임원분들이 이제 개발 쪽에 어떤 지식과 어떤 조예가 좀 없는 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연차를 갖고 있는 개발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그 기술 검증을 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지 말라는 아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쪽에 꼭 이 커리어는 확인을 해야 돼요. 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술 스택이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거 구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택, 뭐 스펙이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이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에 적합한 기술 스택을 갖고 있는지 신입이라면 뭐 대학교에서 그런 과제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인턴십으로 어떤 걸 개발했는데 지금 뽑으려는 그 어떤 기술에 맞는 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연차가 높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조회가 경력이 그만큼 더 있어야겠죠. 경력은 10년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앱이 주력인데 10년 동안 뭐 웹만 했고 앱은 이제 뭐 이렇게 뭐한 1년 미만으로 했다 이런 경우도 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스택과 경력에 맞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팀에 대한 개편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요. 제 컨설팅 들어보는 것 중에요. 그래도 이제 점점점 이제 좀 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컨설팅을 하시는 게 개발자 구인하는 것만큼 또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뭔가 첨예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특정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이제 보통 개발자가 사실 이제 한 명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초반부터 이제 한 중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한 명의 직원 개발자가 그 서비스 개발에 하여튼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앱을 출시하든 뭐 웹 서비스를 출시하든 그 성과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대표님들이 각자 뭐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은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어떻게 이제 컨설팅 해드렸냐면은 저는 이제 그 한 명의 개발자와 일을 같이 하진 않았잖아요. 뭐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지분을 줘라, 안 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제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는 뭐 개발자가 아닌 동료라든가 뭐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외주 개발 업체 평가 같은 게 혹시 있느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 그 향후에 이제 개발할 방향이 지금 만약에 뭐 앱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 앱을 뭐 계속 확장하고, 뭐 추가할 것들이 많은지, 그거에 대한 또 비중은 어떤지,
또 추가 인력 편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달받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같이 이 일을 해보지 않은 간접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판단은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고 내용을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분이 만약에 정말 A급, A 플러스급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전달받았으면은 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A급은 뭐 실력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결과를 제가 봤을 때 기간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개발했던 결과물을 이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이제 다른 부분을 제가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분을 이제 쉽게 들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예. 지분이라는 게 또 이제 이분이 여기서 최소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 오면서 이렇게 성과를 냈으면은 어차피 이제 보통 연봉 계약이나 뭐 계약들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그 성과가 뭐 기술적인 부분의 결과와 기여가 크다고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일을 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일을 잘하면 지분을 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말을 흘린 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는 섣불리 지분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CTO급도 아니었고요. 개발 실무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건 사실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문제 봉착했을 때 이걸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본인은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필드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봤다던가 뭐 이렇게 임원급의 뭐 인사 관리 쪽에 관여 뭐 지분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한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 뭐 이 친구 참 없으면 안 될 존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데 뭐 개발자 뽑기도 힘들고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뭐 지분을 이렇게 뚝뚝 떼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문제라든가 그런 기업의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린 뭐 개발자를 구인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 팀이 있는 개편이라든가 뭐 향후 개발 방향 따라 제가 여기에 기재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 IT 출신이 아닌 대표가 결정한 것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TO급을 모시고 싶다. CTO급 어디 없느냐. 저한테 이프로님이 좀 입사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뽑기 힘든 상황인데 CTO급을 뽑으려면 정말 더 어렵겠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피라미드 이 직업의 피라미드 구조상 CTO급은 점점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미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모시려고 한다고 해도 이분의 그 경력사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BT 컨설팅 중에 이 첫 번째로 이 팀빌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컨설팅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온 외주 견적 내용 검토 상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또 직접 미팅을 동참했던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어떤 고객이 이제 견적을 받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이제 전화 상담 또는 이제 미팅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는 1억, B 업체는 3천만 원. 같은 앱인데 이렇게 가격 차가 벌어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 뭐 사실은 당연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투입되는 인력과 인원이 사실 업체마다 개발 업체마다 개발 공정의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좀 차이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군데 업체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영상 찍었던 곳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같은 M이지만 뭐 업체마다 사람마다 견적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앱이든 어떤 웹사이트든 거기 사용되는 기술이 뭐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게는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사용되는 기술들이요.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IT 실무 경험이 없으신 이제 고객님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듯이 뭐냐 개발자가 이렇게 열심히 키보드 두들겨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이게 무슨 이렇게 두들긴다고 뭐 피아노 건반을 막 두들긴다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이용해서 당연히 개발을 하겠지만 사용되는 기술이 많아서 어떤 인력이나 비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 그 외부 그 개발 자문을 제가 맡고 있는 한 고객사의 그 외주 업체 미팅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어떤 업체였고요. 거기에 그 외주 개발 업체 대표님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외주 미팅을 이제 참관하게 되면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우선 회사 업력이라든가 이제 개발 인력 편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대표님 통해서 이제 업체한테 내용을 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이제 개발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전달 드리면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이제 기술적인 이제 설명을 보통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들의 전문성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소위 이제 말빨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전문성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 녹색으로 칠한 이 문장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예스맨 뭔지 아시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혹시 될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항상 된다, 다 된다, 문제 없다, 예스만 조금 많이 말하는, 남발하는 곳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외주 업체도 개발권을 수주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더 들여다봐야지 어떤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면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됩니다.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죠. 좀 걱정이 좀 줄어들죠. 근데 이제 이런 예스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다 된다고만 했을 때 사실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구사항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기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이러서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너무 어렵겠지만 이거 이렇게 이제 조금 감탄사를 좀 연신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그런 업체가 또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예스라고 하는 것과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부분을 좀 적당히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는요, 이제 이 기간 산정을 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업체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많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내심 이렇게 저변에 깔려고 하는 건데,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기간과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 다만 반복하는 게 좀 문제죠.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가 있으신데요. 외주를 할 때 외주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런 비용을 다 잔금까지 치른 다음에 결과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십몇 년 전부터도 있었던 일인데 요새 많은가 봅니다. 보통은 이제 계약금을 성금으로 이제 그 계약 후에 지급을 하고요. 중간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잔금 같은 경우에 개발 결과물에 대한 확인과 그런 인도가 다 그 소스라든가 인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업체와 얘기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 개발이 착수가 될 때 이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 입장은 당연히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통은 주 단위로 많이 하는데요. 어떤 업체는 매일매일 보실 수 있다.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최소한 한 주 단위로 어떤 스케줄 보드를 이제 웹상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 걸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게 예정이고 어떤 게 끝나 있고 이런 스케줄 진행 상태를 스케줄 보드로 공유하는 업체들이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업체가 잘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안심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다 이제 완료가 되면은 외주 업체로부터 이제 개발 결과물 확인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보통 개발 결과물은 웹의 경우에는 이제 웹 소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가 개발자 PC와 웹 서버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소스는 보통은 개발자 PC에 있고요. 이런 소스를 이제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소스들은 소스 형상 관리라고 해서 Git 또는 이제 JSVN이라고 썼는데요. 이것들이 소스의 변화들을 이력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업체가 이 소스 형상 관리를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써는 업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라든가 어떤 다른 또 외주 개발사의 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를 맡길 때 이 이력 관리를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 결과물은 이제 웹 서버라든가 이런 소스 형상 관리에 다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개발 완료 후에 꼭 받으셔야 되고요. 최초에 이제 그 계정을 등록할 때 고객사 이메일 계정으로 등록하게 되면 불의의 상황에서 업체가 이 서버라든가 이런 소스 관리를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이제 이 개발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발사 계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완료 후에 또 하자라든가 아니면 하자가 아니지만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계약 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내용도 그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개발 착수가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착수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개발 다 된 후에
혹시 이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보수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유지보수할 경우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미리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컨설팅을 할 때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뭐 겪는 문제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컨설팅 때 되게 또 자주 듣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신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내근직 개발자를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외주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의 최근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우선 개발자 구인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길이 좁아요. 뭐 프리랜서 개발자라든가 외주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를 구하게 된다면 나는 팀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체는 보시는 화면처럼 이 각 팀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개발 파트만 해도 사실은 최소 이렇게 3명이 필요하거든요. 뭐 1인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 1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기획자 1명, 이런 인력을 구성할 수 있으시면은 이제 내근직 이 자체 개발 팀을 꾸려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보통은 이 부분, 인건비라든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주를 몇 번 진행을 해보시고 안타깝게도 그 외주 업체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 차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계약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외주 업체에 안 좋은 이제 기억과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또 만나 뵀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앞으로 외주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근직 개발자를 이제 뽑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와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답을 못 내고 있죠. 정답이라든가 해결책이 있는 사안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에 풀기도 힘들고 각 업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이제 미팅을 하시는 분들과 1대1 면담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죠. 이런 플랫폼이 현재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무엇이냐면은 개발자를 그 풀타임으로 주 5일로 일하는 조건으로 뽑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제 임대를 하는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아예 없는 거와 이제 풀타임이 아니지만은 뭐 한 달에 몇 번, 뭐 주에 뭐 주 1회 뭐 이런 식으로 그 IT 전문가가 그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한다거나 해결점을 같이 모색하고 뭐 진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진행 과정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그 외주 미팅 동참했던 그곳에 그 고객사에게 먼저 제안을 제가 받아서 팀빌딩이라든가 어떤 외주 견적 뭐 제가 그 자주 컨설팅 때 겪어본 고객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고 좀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뭐 일정 부분에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제 외부 개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외주 미팅 시 알아둬야 할 점들과 저의 그 미팅 내역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자주 듣는 것들을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저는 itconsult.kr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저의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경력사항이라든가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우선 이메일로 간단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이다 보니까 이 이메일 통해서 뭐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컨설팅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추후에 대면 미팅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